남자가 절대 놓을 수 없는 여자가 있다. 그런 여자는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외모가 아니다. 돈도 아니다. 단순한 매력도 아니다. 남자의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리는 무언가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으면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남자가 왜 특정 여자에게 집착하는지를, 그리고 어떤 여자가 남자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지를. 이것은 단순한 연애 기술이 아니다. 인간 심리의 깊은 부분에 관한 이야기다. 남자가 이 여자만은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다. 그 감정은 때로는 사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집착에 가깝다. 사랑과 집착의 경계는 사실 매우 모호하다. 중요한 것은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여자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그 특징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첫 번째 특징은 서로의 조건이 완벽하게 맞는 경우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이란 사람마다 다르다. 누군가에게는 경제적인 부분이 중요할 수 있다. 또 누군가에게는 사는 지역이 가깝다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다. 같은 분야에서 일하면서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점도 조건이 된다. 핵심은 이것이다. 나에게도 좋은 조건이고 상대방에게도 좋은 조건일 때 그 관계는 매우 견고해진다. 이런 사람은 쉽게 만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서로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그 관계는 극도로 안정적이다. 헤어질 이유가 조건적인 면에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남자는 이런 상황에서 절대로 여자를 놓으려 하지 않는다. 감정적으로 약간의 불만이 있더라도 조건이 맞기 때문에 버틴다. 이것이 남자와 여자의 큰 차이점 중 하나다. 여자는 조건이 아무리 완벽해도 감정이 식으면 떠날 수 있다. 싫어지면 싫어지는 것이다.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떠나면 끝이다. 하지만 남자는 다르다. 조건이 맞으면 감정적인 문제가 있어도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 이 사람과 헤어지면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런 불안감이 남자를 붙잡는다. 그래서 조건이 잘 맞는 여자를 남자는 쉽게 놓지 못한다. 이것은 계산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인간의 심리는 원래 복잡하다. 사랑과 현실적인 판단이 뒤섞여 있는 것이 연애다. 순수한 감정만으로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는 사실 드물다. 서로에게 실질적인 이점이 있을 때 관계는 더욱 단단해진다. 당신이 만약 남자에게 놓을 수 없는 여자가 되고 싶다면 생각해보라. 당신과 그 남자 사이에 조건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를, 그리고 그 일치하는 부분을 상대방이 인식하고 있는지를 때로는 직접적으로 말해줄 필요도 있다. 우리 이렇게 잘 맞는 사람 만나기 쉽지 않다고. 그 한마디가 남자의 마음에 깊이 박힌다. 두 번째 특징은 남자가 이별을 통보받는 쪽이 되는 경우다. 이것은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특히 남자에게 강하게 작용한다. 이별을 먼저 말하는 쪽은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오랜 시간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론을 내린 상태다. 하지만 이별을 통보받는 쪽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설마 그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다. 혹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있었을 수도 있다. 약간의 불안감은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말로 끝이라는 말을 들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래서 납득을 하지 못한다. 한쪽은 이미 이별에 대해 충분히 납득한 상태다. 하지만 통보를 받은 쪽은 전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다.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말한다. 아직 내 마음의 정리가 안 됐다고 호소한다. 사실은 이 관계를 계속해도 안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 어딘가에서 끝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서 완전히 소화되기 전에 상대방이 먼저 이별을 말해버렸다. 그래서 정리가 안 된다. 그래서 일단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것이 곧 집착이 된다. 재미있는 것은 남녀를 바꿔 생각해도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여자도 자기가 이별을 말할 때는 냉정하게 잘한다. 안녕이라고 돌아서는 것에 거침이 없다. 하지만 자기가 이별을 통보받는 쪽이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전혀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화가 난다. 집착을 하게 된다. 이 심리를 이해하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만약 당신이 남자에게 다시 적극적인 마음을 갖게 하고 싶다면 말이다. 물론 정도의 문제는 있다. 너무 심하게 하면 역효과가 난다. 하지만 적절하게 이별의 가능성을 암시해주는 것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계속하면 우리 관계 힘들어질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다. 그러면 남자는 갑자기 불안해진다. 이대로 가면 이 여자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 순간 집착이 시작된다. 사람은 원래 그렇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있던 것의 가치를 잃을 위기가 되어서야 깨닫는다. 또한 어떻게든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심리가 작동한다. 그래서 이별의 가능성을 살짝 보여주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단 이것은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한다. 진짜로 이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위기감을 주는 정도여야 한다. 협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연스러운 뉘앙스여야 한다. 그래야 남자의 마음에 진정한 위기감이 생기면서 당신을 놓지 않으려 한다. 세 번째 특징은 남자의 습관 속에 완전히 들어간 여자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지만 특히 남자에게 강하게 나타난다. 남자는 습관의 동물이다. 루틴을 사랑하는 생물이다. 기본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어제와 같은 오늘을 보내고 싶어 한다. 오늘과 같은 내일을 보내고 싶어 한다.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변함없이 지내고 싶어 한다. 일상의 파도가 치는 것을 싫어한다. 물론 개인차는 있다. 모든 남자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여자에 비해서 습관에 집착하는 남자가 적지 않다. 당신과의 관계가 그의 완전한 습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보라. 당신과의 연애가 그의 일상의 일부가 되어 있다. 그것에 의해 그의 하루가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갑자기 당신이 사라진다. 습관이 무너진다. 연락할 상대가 없어진다. 집에 돌아왔을 때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진다. 루틴이 변해버린다. 그것은 남자에게 매우 불편한 일이다. 그래서 집착을 한다. 반대로 말하면 이렇다. 완전히 그의 습관의 일부가 되어버리면 그는 당신을 놓으려 하지 않는다. 습관에 대한 집착이 곧 당신에 대한 집착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헤어지려 하지 않게 된다. 물론 습관을 깨뜨릴 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이야기가 다르다. 습관보다 더 큰 이유가 생기면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 하지만 특별히 큰 문제가 없는 한 남자는 습관을 지키려 한다. 그의 일상 속에 완전히 녹아들어가는 것이 핵심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당신에게 연락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게 하라. 저녁에 퇴근하면 당신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당연한 루틴이 되게 하라. 주말에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그의 삶의 기본값이 되게 하라. 그렇게 되면 그는 당신 없는 삶을 상상조차 하기 어려워진다. 상상이 안 되는 것은 실행도 안 된다. 그래서 당신을 놓지 못한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다. 함께하는 루틴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이다. 매주 같은 요일에 같은 활동을 하는 것도 좋다. 매일 같은 시간에 연락하는 패턴을 만드는 것도 효과적이다.
그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거대한 일상이 된다. 그 일상을 깨는 것은 남자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다. 그래서 깨지 않으려고 당신을 붙잡는다. 네 번째 특징은 남자의 미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여자다. 당신과의 관계를 전제로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남자는 당신을 쉽게 놓지 못한다. 남자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모든 남자가 그런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많은 남자들이 현재의 연장선에서 미래를 설계한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미래에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전제가 무너지면 큰 문제가 생긴다. 당신과의 관계가 없어지면 미래에 계획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다. 그것은 매우 곤란한 일이다. 한번 세운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한다니. 그것은 하고 싶지 않다. 나는 이렇게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일단 이 계획이 끝날 때까지는 함께 있어달라.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면 내 감정보다 당신의 계획이 더 중요한 건가? 남자의 입장에서는 당신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미래 계획이다. 그 미래 계획을 변경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헤어지지 말자고 한다. 그래서 함께 있어달라고 한다. 이 부분에서 남녀의 큰 차이가 나타난다. 여자는 그 순간의 감정이 우선인 경우가 많다. 지금 이 순간의 느낌이 중요하다. 하지만 남자는 이미 정해놓은 것이 있으면 감정적인 문제가 있어도 참는다. 자신의 계획을 우선시하려 한다. 이것은 남녀 간의 소통 오류가 일어나는 큰 원인이기도 하다. 여자는 지금 감정이 힘들다고 말하는데 남자는 계획을 이야기한다. 서로 다른 차원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심리를 이해하면 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남자와 어느 정도 미래의 일을 공유해두는 것이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함께 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내년에는 이런 곳에 가자고 약속하는 것이다. 둘이서 이런 생활을 만들어 가자고 합의하는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미래를 함께 잡아두면 남자는 그것을 우선시한다.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당신을 놓지 않으려 한다. 반대로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으면 문제가 생긴다. 미래에 대해 아무런 합의도 없는 상태라면 남자도 가볍게 생각하기 쉽다. 어차피 정해진 건 없으니까 언제든 헤어져도 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남자에게 당신을 확실히 붙잡게 하고 싶다면 미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라. 미래의 계획을 함께 세워라. 그것이 남자의 마음속에 당신을 놓을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장치가 된다.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다. 막연히 언젠가 같이 여행 가자가 아니라 몇 월에 어디로 가자로 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계획일수록 남자는 그것을 지키려 한다. 그리고 그 계획 속에 당신이 있으니까 당신을 놓지 못하게 된다. 다섯 번째 특징은 남자에게 손실감을 느끼게 하는 여자다.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놓지 못하는 경우다. 여기서 말하는 손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지금 당장 발생하는 현실적인 손실이다. 예를 들어 함께 살고 있는 집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나가야 한다면 그만큼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함께 진행하고 있던 일이 당신이 없어지면서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그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 생긴다. 이런 것들은 즉각적인 현실의 손실이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투자한 것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이다. 당신을 위해 꽤 많은 돈을 썼다. 시간을 투자했다. 정신적인 에너지를 소모했다. 하지만 아직 그에 상응하는 관계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 이런 상태에서 헤어지면 투자한 것을 회수하지 못한 채로 끝나버린다. 이 두 가지 손실을 생각하면 당신과 관계를 끊는 것이 손해가 된다. 그래서 놓지 못한다. 지금 함께 있는 것이
이득이 더 많다고 판단하게 된다. 정확히 말하면 이득이 많다기보다는 손실을 피하고 싶은 것이다. 사람은 무언가를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존재다. 이것은 남녀 모두에게 해당된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부른다. 같은 금액이라도 얻을 때의 기쁨보다 잃을 때의 고통이 2배 이상 크다. 그래서 사람은 손실을 피하기 위해 더 강하게 행동한다. 이것을 연애에 적용하면 이렇게 된다. 당신과 헤어지는 것이 손실이라고 느끼게 만들면 남자는 놓지 못한다. 함께 비용을 분담하여 같은 곳에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관계를 시작하기까지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놓는다. 하지만 어렵게 얻은 것은 쉽게 놓지 못한다. 그것을 놓으면 그동안의 노력이 전부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어떤 형태로든 남자에게 당신과 헤어지는 것은 손실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물리적이고 실질적인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을 이해시켜주는 것이다. 그러면 손실이 싫으니까 놓지 않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거기에 사랑은 없는 건가? 물론 사랑은 있다. 하지만 놓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이런 현실적인 요소도 작용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감정은 순수한 사랑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다. 현실적인 판단과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성숙한 연애의 시작이다. 6번째 특징은 남자의 사회적 체면과 연결된 여자다. 세상의 시선이 신경 쓰여서 놓지 못하는 경우다. 이것도 사실 사랑이 있는 건가라고 물으면 미묘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이유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미 친구들에게 당신을 소개한 상태라고 생각해보라. 부모님에게도 당신을 소개한 상태라고 생각해보라. 그런데 다시 헤어졌다고 말해야 한다.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그것은 싫다. 부담스럽다. 창피하다. 이런 감정이 남자를 붙잡는다. 결혼한 부부의 경우에는 더 강하게 작용한다. 지역사회의 시선이 있다. 이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있다. 그런 시선을 견디기 싫어서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우도 있다. 이혼 같은 건 하지 말자고 한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우니까 함께 있자고 한다. 또한 당신과 그를 연결해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소개해준 사람에게 면목이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요소를 고려해서 이 관계는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고 결심한다. 놓게 되면 당신을 잃는 슬픔도 있지만 사회적 평가가 나빠질 것도 두렵다. 자신의 평판이 떨어질 것 같다는 불안도 있다. 이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다. 이 심리를 활용할 수도 있다. 주변 사람들을 미리 관계에 끌어들여 놓는 것이다. 우리 둘의 관계는 정말 좋다는 것을 여러 곳에 알려놓는 것이다. 그러면 남자는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미 모든 사람이 우리를 좋은 커플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헤어졌다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당신을 계속 붙잡게 된다. 놓지 않고 집착하게 된다. 이것은 일종의 사회적 압력이 관계를 유지시키는 것이다. 순수한 감정만으로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외적 요인도 큰 역할을 한다.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사람들의 관계는 두 사람만의 것이 아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 그 연결고리가 많을수록 관계를 끊기가 어려워진다. 남자에게 당신을 놓을 수 없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그물이 되는 것이다.
7번째 특징은 남자에게 당신밖에 없다고 느끼게 하는 여자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강력한 요소일 수도 있다. 앞서 말한 조건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여자밖에 없다는 느낌이 들면 남자는 절대 놓지 못한다. 이것은 남자의 현실적인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볼 때 나오는 것이다. 솔직히 당신 같은 사람을 상대해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것을 남자에게 때때로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 깨닫게 해줄 필요가 있다. 사실 남자 자신도 알고 있을 수 있다. 특히 상대방에게 좋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사람의 경우가 그렇다. 평소에는 높은 자세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별을 말하는 순간 태도가 완전히 변한다.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한다.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갑자기 매달린다. 알고 있는 것이다. 자기 같은 사람을 받아주는 것은 상대방밖에 없다는 것을. 좋지 않은 태도를 보여도 참아주는 사람은 다른 곳에 없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그것을 감싸주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집착하고 매달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점을 평소에 적절하게 전달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당신 같은 사람을 이렇게 대해주는 건 나뿐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 가치를 제대로 알라고 말해주는 것이다. 물론 말하는 방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너무 자주 말하면 비꼬는 것처럼 들린다. 너무 강하게 말하면 싸움이 된다.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톤으로 전달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다. 당신 자신이 그 남자에게 집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최악의 경우 당신이 없어도 나는 괜찮다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남자가 오히려 불안해하면서 당신에게 집착하게 된다. 남자의 입장에서 당신밖에 없다는 심리 상태가 되면 놓을 수가 없다. 다른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도 상대받지 못할 것이다. 당신을 잃으면 혼자 남게 될 것이다. 외롭고 쓸쓸하게 지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놓을 수 없는 것이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줘라. 당신밖에 이 사람을 챙겨줄 사람은 없다는 것을 일깨워줘라. 그것이 남자를 붙잡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 이렇게 7가지 특징을 모두 살펴보았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이 모든 것이 과연 사랑인가라는 질문이다. 당신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기 때문인가라는 의문이다. 솔직히 말하면 뉘앙스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라고 볼 수도 있다. 자기에게 손해가 되니까 놓지 않는 것이다. 자기의 습관이 깨지니까 놓지 않는 것이다. 자기의 체면이 무너지니까 놓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이 소중하다. 남자도 여자도 마찬가지다. 완전히 이타적인 사랑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중심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 인간이다.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심리를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자기중심적인 부분을 자극해줌으로써 당신을 놓지 않게 만들 수 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다. 물론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모든 관계가 이 7가지에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놓지 못하는 이유에는 이런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다. 조건이 맞기 때문에 놓지 못한다. 이별을 통보받는 쪽이라 정리가 안 되어서 놓지 못한다. 습관이 무너지는 것이 두려워서 놓지 못한다. 미래 계획이 바뀌는 것이 싫어서 놓지 못한다.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고 싶어서 놓지 못한다. 사회적 체면이 무너질까봐 놓지 못한다. 당신밖에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놓지 못한다.
이 7가지를 기억해두면 연애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상대방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은 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 첫걸음이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이런 심리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을 조종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런 심리를 이해하되 상대방의 감정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서로가 서로를 놓지 못하는 관계가 진정으로 아름다운 관계다. 한쪽만 집착하고 한쪽은 무관심한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양쪽 모두가 이 사람을 놓칠 수 없다고 느끼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당신의 연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남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핵심은 남자의 심리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다. 남자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남자가 무엇을 지키고 싶어 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그것을 알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가 보인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남자가 놓을 수 없는 여자가 된다.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해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매력이다. 외모가 아니라 심리를 이해하는 것이 매력이다. 남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불안과 욕구를 건드리는 것이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여자가 남자가 절대 놓을 수 없는 여자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다. 이 모든 것의 전제는 당신 자신의 자존감이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상대방에게도 소중한 존재가 된다. 남자에게 집착하는 여자는 역설적으로 남자의 집착을 받지 못한다. 남자에게 의존하지 않는 여자가 오히려 남자의 집착을 부른다. 나는 당신이 없어도 괜찮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그 자신감이 남자를 불안하게 만든다. 그 불안이 집착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자존감을 키우는 것이 모든 연애 전략의 시작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먼저 알아야 한다. 그래야 상대방도 당신의 가치를 알게 된다. 그래야 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 이것을 잊지 말라.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 가치를 아는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